오늘도 시빨간 립스틱 20개 줘. 제일 빨간 걸로 줘. 오늘도 또요? 대체 뭐에 쓰시려고요? 70 노인의 거친 목소리가 강남 백화점 화장품 코너를 가득 채웠습니다. 젊은 직원이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립스틱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같이 최고급 한우 20근씩 몇백만 원어치를 현금으로 사가는 이 할머니. 직원들은 수군대기 시작했어요. 저 할머니 진짜 이상한데? 훔친 돈 아니면 돈 세탁 아닐까? 하지만 정작 본인은 폐지를 주우며 끼니를 거르는 생활을 하고 있었죠. 과연 이 할머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은 어디서 난 걸까요? 사연을 시작하기 전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운이 닿을 수 있도록 염원하겠습니다. 눈이 부시도록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대리석. 바닥 위로 쏟아져 내리는 이곳은 강남의 한 백화점 1층 화장품 코너였습니다. 은은하게 퍼지는 고급스러운 향수 냄새와 귀를 간지럽히는 우아한 클래식 선율이 흐르는 이곳은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별천지 같았죠. 곱게 차려입은 사모님들이 저마다 보석처럼 반짝이는 화장품을 구경하느라 여념이 없었답니다. 그때였습니다. 투명한 자동문이 열리자마자 매장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바뀌어 버렸습니다. 향긋한 꽃내음을 뚫고 코를 찌르는 지독한 파스 냄새와 눅눅한 지하. 단칸방에서나 맡을 법한 퀴퀴한 곰팡내가 훅 하고 끼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아하게 화장품을 고르던 손님들이 일제히 미간을 찌푸리며 코를 틀어막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 시선의 끝에는 이 화려한 명품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올해로 73살이 된 최영자였어요. 무릎이 다 늘어나고 흙탕물이 튀어 얼룩덜룩한 몸빼바지에 허리에는 낡아 빠진 전대를 빵빵하게 차고 있었지요. 굽은 등 탓에 고개를 푹 숙인 채 지팡이를 짚고 선 모습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입구에 서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이 기겁하며 달려와 영자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할머니, 여기는 경로당이 아니에요. 물건 파는 곳이라고요. 나가세요, 어서요. 하지만 영자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앙상하게 마른 손으로 지팡이를 휘두르며 억세게 버티고 섰습니다. 쭈글쭈글한 눈매 사이로 뿜어져 나오는 눈빛만큼은 늙지도 않았는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지요. 소란이 일자 매장 안쪽에서 날카로운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매끈한 유니폼을 입은 매장 매니저 미희가 굳은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미희는 잔뜩 찌푸린 얼굴로 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고객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하시잖아요. 냄새도 나고. 영업 방해로 신고하기 전에 나가주세요. 미희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주변에 있던 VIP 고객들도 혀를 차며 수군거렸었죠. 어머, 물 관리 좀 해야지. 이게 뭐야? 수준 떨어지게. 그러게 말이야. 냄새나서 쇼핑을 못하겠네.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과 모욕적인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영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담은 입술을 한번 앙다물더니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카운터 위에 턱하고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검은 비닐봉지였습니다. 시장에서 콩나물이나 담을 법한 그 볼품없는 봉지가 매끈한 유리, 진열대 위에 놓이자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자가 거친 손으로 봉지를 뒤집어 내용물을 쏟아냈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봉지 안에서 쏟아져 나온 것은 다름 아닌 노란 고무줄로 칭칭
감아 묶은 5만 원권 현금 뭉치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백화점 조명을 받아 누런 고무줄 사이로 신사임당의 얼굴이 비현실적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순간 흐르던 클래식 음악마저 멈춘 듯 매장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인은 입을 딱 벌린 채 그 엄청난 돈뭉치와 영자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영자가 지팡이로 바닥을 쿵 찍으며 갈라진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제일 비싼 거, 쥐 잡아먹은 듯이 시뻘건 루즈 10개 줘. 그 목소리는 쇠를 긁는 듯 거칠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주변을 압도할 만큼 강렬했습니다. 멍하니 서 있던 젊은 직원이 당황하며 더듬거렸습니다. 아, 할머니. 요즘은 그런 촌스러운 색깔 잘 안 바르는데요. 은은한 분홍색이나.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영자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름진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잔말 말고 내놓으라니까. 입술에 도장이 쾅 찍혀야 바른 거지. 맹물 같은 게 무슨 루즈야. 빨간 거, 피처럼 빨간 걸로 내놔. 영자의 고집에 질린 직원이 허둥지둥 진열장에서 가장 붉은 립스틱들을 꺼내왔습니다. 매끄러운 검은 케이스에 담긴 명품 립스틱들이 영자의 투박한 손 위로 넘겨졌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립스틱 뚜껑 하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붉은 기둥을 코에 가까이 대고 킁킁거리며 냄새를 맡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이라도 찾는 사람처럼 필사적인 몸짓이었어요.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실망한 기색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영자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었지요. 이건 딸기 냄새가 안 나네. 우리 애는 딸기 좋아하는데.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작고 쓸쓸해서 바로 앞에 있던 미희조차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다시 무심한 표정으로 돌아와 전대에서 꼬깃꼬깃한 지폐 몇 장을 더 꺼내 던지듯 놓았습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 봉투나 튼튼한 걸로 줘. 영자는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마치 보물단지라도 되는 양 가슴에 소중히 품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매장을 나섰습니다. 굽은 등으로 절뚝거리며 멀어지는 영자의 뒷모습은 처량하면서도 어딘가 모르게 비장해 보였습니다. 백화점 자동문 밖으로 나오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영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화려한 명품관의 온기는 온데간데였고 다시금 냉혹한 현실이 영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백화점 건물 구석진 곳 쓰레기장 옆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로 향했습니다.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인 리어카 깊숙한 곳에 방금 산 명품 쇼핑백을 누가 볼세라 꽁꽁 숨겨 넣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백화점 기둥 뒤편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영자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32살의 장철수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날카로웠지만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자가 힘겹게 리어카를 끌고 멀어질 때까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어요. 한편 퇴근 준비를 하던 매니저 미희가 우연히 창밖을 내다보다가 리어카를 끌고 가는 영자를 발견했습니다. 미희의 눈매가 가늘어졌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수상해. 치매 아니면 어디서 훔친 돈 세탁하는 거 아냐? 요즘 노인네들 무섭다니까. 미희는 찝찝한 표정으로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늦은 오후에 햇살이 길게 늘어지며 영자가 끌고 가는 리어카의 그림자를 길게, 아주 길게 드리웠습니다. 화려한 립스틱 10개를 폐지더미 속에 숨긴 채 영자는 묵묵히 언덕길을 향해 바퀴를 굴렸습니다. 바퀴가 굴러갈 때마다 나는 소리가 늙은 영자의 신음처럼 들려왔었죠. 과연 그 붉은 립스틱들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리고 냄새나는 몸빼바지 차림의 영자가 거침없이 쏟아냈던 그 많은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것일까요? 청담동 명품관을 발칵 뒤집어 놓은 영자의 기이한 외출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닿지 않는 곳, 재개발을 앞두고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버린 낡은 달동네가 있었어요. 이곳은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지만 유독 한 곳만이 시끌벅적했습니다. 바로 동네 어귀에 있는 공동수도가였습니다. 물을 받으러 나온 동네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언제나 목소리 큰 쌀집 여자가 있었습니다. 쌀집 여자는 침을 튀겨가며 동네 여론을 주도하곤 했었죠. 오늘의 안주거리는 다름 아닌 영자였습니다. 그 소문 들었어? 쌀집 여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들이 귀를 쫑긋 세우며 모여들었습니다. 쌀집 여자는 목소리를 한껏 낮추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저 윗집 사는 최씨 할매 말이야. 밤마다 얼굴에 화장을 떡칠하고 강남으로 나간다며? 글쎄, 어제는 웬 깍두기 같은 젊은 남자한테 돈 봉투 쥐어주는 걸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사람들이 어머어머하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쌀집 여자는 신이 난 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100% 제비한테 걸린 거야. 늙어서 주책도 유분수지. 폐지 주워 모은 돈을 그 젊은 놈한테 다 갖다 바치는 모양이야. 아주 푹 빠졌어. 흉흉한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영자를 보며 혀를 찾고 수군거림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영자는 그런 소문이 도는지조차 모르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비탈길 아래에서 영자가 자기 몸집보다 훨씬 큰 리어카를 끌고 힘겹게 언덕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90도로 굽었고 앙상한 다리는 금방이라도 부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영자가 잠시 숨을 고르려 쌀집 앞 평상 모서리에 리어카를 세웠습니다. 그 모습을 본 쌀집 여자가 가게 문을 박차고 뛰쳐나왔습니다. 아, 재수없게 남의 가게 앞에 똥차를 대고 그래. 저리 안 치워. 쌀집 여자의 고함에 영자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구멍이 말라붙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쌀집 여자는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영자를 향해 냅다 뿌려버렸습니다. 노망이 나도 곱게 나야지. 재수옴 붙기 전에 얼른 꺼져. 하얀 소금 알갱이들이 영자의 낡은 몸빼바지와 주름진 얼굴 위로 우두둑 쏟아졌습니다. 따가운 소금보다 더 아픈 것은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이었을 겁니다. 영자는 소금을 털어낼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지만 꾹 참고 다시 리어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리어카 바퀴 소리가 오늘따라 유난히 처량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자는 도망치듯 비탈길을 올라 자신의 보금자리인 쪽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한평 남짓한 좁은 방 안에는 퀴퀴한 곰팡내만 가득했습니다. 변변한 가구 하나 없는 방 한 구석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진 낡은 철제 캐비닛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죠. 영자는 오늘 백화점에서 사온 쇼핑백을 그 캐비닛 안에 조심스럽게 넣고 잠갔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어느덧 밤이 깊어 밤 10시가 되었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낡은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영자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문 좀 열어보세요.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자는 화들짝 놀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비에 쫄딱 젖은 검은 양복 차림의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낮에 백화점 뒤편에서 영자를 지켜보던 32살의 청년, 철수였습니다. 험상궂은 인상이었지만 영자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물기 어린 강아지처럼 순했습니다. 영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철수를 방 안으로 급히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품속에서 두툼한 흰 봉투와 최고급 한우 세트를 꺼내 철수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철수는 그것을 받아들고는 한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굵은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지요. 갑자기 철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할머니, 제발 그만 좀 사요. 이러다 몸 상한다니까요. 철수의 고함이 얇은 판자벽을 뚫고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옆방에 살던 반장이 벽에 귀를 대고 엿듣고 있다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아이고, 저 젊은 놈이 할매 등골을 아주 쪽쪽 빨아먹네. 돈 더 내놓으라고 협박하는 것 좀 봐. 세상 말세다 말세야. 사실 철수의 외침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남은 영자가 자신의 몸은 돌보지 않고 돈을 쓰기만 하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 터져나온 울부짖음이었죠. 하지만 남들의 귀에는 그저 돈을 뜯어내는 악당의 목소리로만 들렸을 겁니다. 영자가 철수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며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철수야, 이게 마지막이야. 응? 우리의 밥은 먹여야지. 내 새끼 배는 불려야 할 거 아니냐. 영자의 간절한 눈빛에 철수는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결국 철수는 아무 말 없이 봉투와 고기를 챙겨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철수가 떠나고 다시 혼자가 된 영자는 텅 빈 방 안에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비는 하염없이 내리고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아까 캐비닛에 넣어두었던 쇼핑백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 안에서 붉은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방구석에 놓인 깨진 거울 앞에 앉은 영자는 립스틱 뚜껑을 열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70년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쭈글쭈글한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 붉은색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립스틱은 입술 라인을 넘어 삐뚤빼뚤하게 번져버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장난을 친 것처럼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었죠. 하지만 영자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엄숙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서서히 흐릿해지더니 그 위로 너무나 그리운 얼굴 하나가 겹쳐 보였습니다. 3년 전 세상을 떠난 딸 지은이었습니다. 32살의 꽃다운 나이에 공장 화재로 세상을 떠난 불쌍한 내 딸. 환영 속에 지은이가 환하게 웃으며 영자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엄마 오늘따라 참 예쁘다.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곱네. 영자는 거울 속의 딸을 만지려는 듯 손을 뻗었습니다. 지은아, 내 새끼, 엄마 예쁘니? 영자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듯 했습니다. 행복함에 젖어있던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영자의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치밀어 올랐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입에서 터져나온 붉은 덩어리가 하얀 휴지를 적셨습니다. 휴지에 묻은 피는 방금 바른 립스틱 색깔과 너무나도 똑같은 섬뜩할 정도로 붉은 선홍색이었습니다. 영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거울을 짚으며 영자가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은 안 돼. 우리 지은이 보러 가야 하는데. 아직 줄 게 남았는데.
빗소리는 점점 더 거세지고 영자의 의식은 촛불처럼 가물가물해져 갔습니다.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진 영자의 주름진 입술만이 핏빛보다 더 붉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니저 미희의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진동했습니다. 미희는 손님들 눈을 피해 계산대 아래로 살짝 전화기를 확인했습니다. 액정에 뜬 것은 시어머니가 입원해 계신 요양병원 원무과의 독촉 문자였습니다. 미납된 병원비 200만 원, 오늘까지 입금 부탁드립니다. 미희의 미간이 깊게 파였습니다. 월급날은 아직 멀었는데 돈 나갈 구멍은 왜 이리도 많은지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돈 나올 구멍 어디 없나 하고 한숨을 푹 내쉬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익숙한 악취가 매장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미희가 고개를 들자 어제 그 꼬질꼬질한 할머니 영자가 또다시 매장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영자는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곧장 미희가 있는 속옷 코너로 걸어왔습니다. 미희는 속으로 아이고 또 왔네 하며 질색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영자를 맞이했습니다. 어머, 고객님, 또 오셨네요. 오늘은 뭘 찾으세요? 영자는 지팡이로 진열된 속옷들을 가리키며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제일 야하고 부드러운 걸로 줘. 살에 닿으면 스르르 녹는 거 있잖아. 색깔은 빨간색, 아주 새빨간 레이스로. 미희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칠순 노인이 입기에는 너무나 과감하고 민망한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미희는 비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어르신, 누구 선물하시려나 봐요? 이거 사이즈가 꽤 작은데 며느님 주시게요? 그러자 영자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영자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내 슬픈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아니, 내가 입을 거야. 내 살이 다 문드러져서 거친 건 아파서 못 입어. 제일 부드러운 걸로 줘. 사실 그것은 화마가 휩쓸고 간 딸 지은이의 화상 입은 피부를 생각하며 한 말이었습니다. 불에 데인 살이 얼마나 쓰라릴까 싶어 가장 부드러운 비단을 찾았던 것이었죠. 하지만 그 속사정을 알리 없는 미희는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노인네가 피부병 때문에 실크 속옷을 찾는구먼. 하여간 유별나다 유별나. 영자는 이번에도 꼬깃꼬깃한 현금 뭉치를 꺼내 계산을 마쳤습니다. 쇼핑백을 받아든 영자가 매장을 나서자 미희는 재빨리 동료 직원에게 눈짓했습니다. 나 은행 좀 잠깐 다녀올게. 급한 볼일이 있어서. 미희는 가방을 챙겨 들고 영자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저 할머니가 도대체 어디서 저런 큰 돈이 나오는지, 혹시 범죄와 관련된 건 아닌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수상한 현장을 잡아서 신고라도 하면 포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흑심도 있었습니다. 백화점을 나온 영자는 택시 승강장을 지나쳤습니다. 그 많은 돈을 쓰고도 택시비는 아까웠던 모양입니다. 영자는 지팡이를 짚고 절뚝거리며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낡은 초록색 마을버스가 멈춰 섰습니다. 버스 안은 이미 사람들로 꽉 차 콩나물시루 같았습니다. 영자는 그 틈을 비집고 힘겹게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아이고, 밀지 좀 마세요. 노인네 뼈 부러져. 버스 기사가 짜증스럽게 소리쳤지만 영자는 아랑곳하지 않고 소중한 쇼핑백을 품에 꼭 안은 채 사람들 사이에 끼어 섰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미희는 급하게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기사님, 저기 앞에 가는 초록색 마을버스 좀 따라가 주세요. 놓치면 안 돼요. 택시는 버스 뒤를 바짝 쫓았습니다. 버스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점점 좁고 가파른 언덕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 풍경은
고급 아파트에서 낡은 주택들로 다시 무너져가는 판잣집들로 바뀌어 갔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버스가 달동네 입구 정류장에 멈춰 섰습니다. 영자가 비틀거리며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미희도 택시에서 내려 멀찌감치 떨어져서 영자를 뒤따랐습니다. 영자가 향한 곳은 집이 아니었습니다. 달동네 입구 바로 옆 재개발이 중단되어 버려진 황량한 공터였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그곳에는 칠이 다 벗겨진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미희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기고 휴대전화를 꺼내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눌렀습니다. 드디어 꼬리가 잡히는구나. 분명 저기다 훔친 물건을 숨겨두는 거야. 잠시 후 낡은 트럭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공터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건장한 체격의 청년 철수였습니다. 철수는 익숙한 솜씨로 컨테이너 문을 열고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트럭에 싣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컨테이너 계단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무언가 생각난 듯 급하게 몸을 일으키려다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영자가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습니다. 그때 짐을 싣던 철수가 번개같이 달려들어 영자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넘어지는 걸 막아주려는 행동이었지만 멀리서 보기에는 마치 멱살을 잡거나 거칠게 밀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다. 노인 학대 현장이야. 미희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찍었습니다. 영상 속에서 철수는 영자에게 삿대질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좀 가만히 계세요. 다치신단 말이에요. 철수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미희의 귀에는 협박으로 들렸습니다. 미희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지금 신고하면 안 돼. 며칠 더 지켜보다가 트럭에 물건이 꽉 찼을 때 그때 덮쳐야 증거가 확실해. 그래야 포상금도 크지. 미희는 만족스러운 듯 녹화 종료 버튼을 누르고 조용히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철수는 넘어질 뻔한 영자를 부축해 자리에 앉히고는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은 험악했지만 영자의 무릎을 털어주는 손길은 더없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약은 드셨어요? 병원부터 가자니까 왜 말을 안 들으세요? 얼굴이 반쪽이 됐잖아요. 철수가 답답하다는 듯 가슴을 쳤습니다. 영자는 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병원비 아까워. 그 돈이면 우리 애 립스틱이 몇 갠데. 그 돈으로 우리 지은이 친구들 맛있는 거 하나라도 더 사 먹여야지. 영자는 품에 안고 있던 속옷 쇼핑백을 철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것도 트럭에 실어라. 우리 애가 입고 싶어 했던 거야. 불에 타지 말고 부드러운 거 입고 헐헐 날아가라고. 철수는 쇼핑백을 받아들고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트럭 짐칸 가장 안전한 곳에 쇼핑백을 실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텅 빈 공터를 뒤로하고 지팡이의 의지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좁은 방에 들어선 영자는 벽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력의 날짜 하나에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내일 1년 중 영자가 가장 기다리면서도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 예쁜이 만나는 날.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빨간 펜을 들어 동그라미를 한 번 더 덧칠했습니다. 3년 전 불길 속에서 딸을 잃은 그날이자 딸의 제삿날이었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내일 갈게. 예쁜 거 많이 사서 갈게. 영자는 벽에 기대어 앉아 멍하니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었습니다.
마치 딸이 엄마를 부르는 소리처럼 구슬프게 들려왔었죠. 영자의 깊게 패인 주름 사이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내일은 영자가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딸에게 가는 날입니다. 하지만 그 길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어둠과 함께 방 안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쳐둔 날, 바로 그날의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영자는 평소보다 더 창백하지만 비장한 얼굴로 백화점 회전문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몸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지팡이를 쥔 손에는 어느 때보다 강한 힘이 들어가 있었죠. 오늘은 영자에게 1년 중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내일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딸 지은이의 제삿날이기 때문입니다. 영자는 딸이 살아생전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최고급 립스틱과 딸이 좋아하던 소고기를 사서 근사한 상을 차려줄 생각이었습니다. 매장은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유독 직원들이 쩔쩔매며 시중을 드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명품관의 큰손이라 불리는 조여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조여사는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품에는 하얀 강아지 한 마리를 안은 채 소파에 거만하게 앉아 있었어요. 어머 매니저, 이거 신상이라더니 색깔이 왜 이래? 우리 뽀삐 털색보다 못하잖아. 조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매장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옆에 서 있던 미인은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비위를 맞추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사모님. 더 좋은 물건으로 당장 보여드릴게요. 그때였습니다. 영자가 계산대로 다가와 꼬깃꼬깃한 돈과 함께 립스틱 박스와 정육 코너에서 산 최고급 한우 선물 세트를 올려놓았습니다. 한우 세트에서는 고소하고 비릿한 생고기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그 냄새를 맡은 조여사의 강아지가 갑자기 짖더니 영자의 쇼핑백을 향해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머 뽀삐야 안 돼. 조여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강아지는 날카로운 이빨로 영자의 쇼핑백을 물어뜯고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종이 가방이 북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안에 들어있던 붉은 립스틱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검은 케이스가 바닥에 부딪히며 립스틱 뚜껑이 열렸고 강아지가 흥분해서 날뛰는 통에 그 붉은 기둥들이 대리석 바닥에 처참하게 뭉개지고 말았습니다. 마치 핏물이 낭자한 것처럼 바닥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자는 그 광경을 보고 숨이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화장품이 망가진 게 아니었습니다. 3년 전 화마 속에서 붉게 타들어가던 딸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입니다. 영자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냄새야? 조여사가 코를 막으며 짜증스럽게 소리쳤습니다. 어머 내 립스틱, 냄새나는 고기 따위가 닿아서 우리 뽀삐가 놀랐잖아. 매니저 이거 당장 소독해. 기분 나쁘게 시리. 조여사는 사과는커녕 적반하장으로 화를 냈습니다. 미희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VVIP 고객인 조여사의 심기를 거스를 수는 없었죠. 미희는 영자를 향해 싸늘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할머니가 좀 피하시지 그러셨어요. 강아지 놀라게 왜 옆에 서 계셔가지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자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온 영자였지만 딸의 밥상이 모욕당하는 것만큼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의 눈이 무섭게 뒤집혔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뭉개진 붉은 립스틱을 맨손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손바닥이 온통 붉게 물들었습니다. 영자는 벌벌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우더니
조 여사가 테이블 위에 올려둔 수천만 원짜리 에르메스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그러고는 있는 힘껏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가방이 바닥에 처박히는 소리에 매장 안의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조 여사는 너무 놀라 입만 뻥긋거릴 뿐 말이 나오지 않았죠. 영자가 피를 토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개새끼는 귀하고 죽은 내 새끼줄 밥은 웃음이야. 그 목소리에는 70년 세월의 한이 서려 있어 듣는 사람의 오금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이 미친 할망구가 돌았나? 정신을 차린 조 여사가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해져서 손을 번쩍 치켜들었습니다. 영자의 뺨을 올려붙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조 여사의 손목을 낚아채 공중에서 멈춰 세웠습니다. 철수였습니다. 철수의 눈에서는 퍼런 안광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죠. 어르신 몸에 손대지 마십시오. 그 손모가지 부러지기 싫으면. 철수의 살기 등등한 목소리에 조 여사는 기가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철수는 거칠게 조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영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품속에 넣어두었던 전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꺼내 조 여사의 얼굴을 향해 냅다 뿌렸습니다. 노란 돈다발이 꽃가루처럼 허공에 흩날리며 조 여사의 얼굴과 몸 위로 쏟아져 내렸습니다. 매장 안의 사람들은 그 비현실적인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인은 턱이 빠질 듯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죠. 이따 객갑시다. 영자가 바닥에 떨어진 돈을 지팡이로 툭 치며 싸늘하게 말했습니다. 남은 돈은 네 썩어 빠진 인성 수술비로 써라.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너 같은 것들은 사람 대접받을 자격도 없어. 돈벼락을 맞은 조 여사는 분해서 부들부들 떨었지만 영자의 서슬퍼런 기세와 철수의 무서운 눈빛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는 바닥에 뒹구는 터진 고기 상자와 뭉개진 립스틱을 주섬주섬 챙기려 했습니다. 철수가 얼른 다가와 대신 짐을 챙겨 들었습니다. 가자 철수야. 내일 우리 지은이 밥상. 다시 준비해야지. 여기는 공기가 탁해서 더는 못 있겠다. 영자는 철수의 부축을 받으며 당당하게 매장을 걸어나갔습니다. 뒤통수에 꽂히는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영자가 백화점의 주인이었고 세상에서 가장 강한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백화점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긴장이 풀린 영자의 다리에 힘이 툭 하고 풀려버린 것입니다. 어르신, 철수가 놀라서 영자를 받아 안았습니다. 영자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거칠게 그르렁거렸습니다. 철수야, 나 좀 업어주라. 영자가 힘없는 목소리로 부탁했습니다. 철수는 두말 없이 넓은 등을 내밀었습니다. 영자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철수의 등에 엎인 영자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집에 가자. 우리 집에. 영자는 철수의 등에 얼굴을 묻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 지은이한테 갈 수는 있겠지. 몸이 말을 안 듣네. 립스틱도 다시 사야 하고 고기도 다시. 점점 잦아드는 영자의 목소리에 철수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지만 철수는 꾹 참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내일 지은이 누나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만들어줄게요. 철수의 눈물 섞인 다짐이 들리지 않는지 영자는 고단한 숨만 내쉬며 까무룩 잠이 들었습니다. 화려한 백화점을 뒤로하고 멀어지는 두 사람의 그림자가 지는 해를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철수의 넓은 등이 엎여 겨우 쪽방에 돌아온 영자는 자리에 눕자마자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백화점에서의 소동으로 온 힘을 다 쏟아부은 탓인지 영자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철수가 물수건으로 영자의 이마를 닦아주었지만 영자의 의식은 점점 흐릿해져만 갔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던 영자는 깊고 슬픈 꿈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꿈속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영자가 43살이던 시절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차가운 식당 주방 영자는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으로 산더미처럼 쌓인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이 퉁퉁 붓고 벌겋게 트다 못해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왔었죠. 그때 식당 문이 빼꼼 열리더니 고사리 같은 손이 쑥 들어왔습니다. 5살 난 어린 지은이었습니다. 엄마 손이 또 피나네. 아프겠다. 지은이는 엄마의 거친 손을 자신의 작은 두 손으로 호호 불어주며 울먹였습니다. 영자가 젖은 손을 앞치마에 급히 닦으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지은이가 엄마의 품에 안겨 새끼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엄마 내가 얼른 커서 돈 많이 벌게. 그래서 엄마 손 안 트게 좋은 크림도 사주고 예쁜 화장품도 사줄게. 진짜야. 장면이 바뀌어 시간은 3년 전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느덧 훌쩍 자라 32살의 어엿한 숙녀가 된 지은이가 작업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공장 반장님이 된 지은이는 엄마의 손을 꼭 잡으며 신이 나서 말했었죠. 엄마 나 이번에 승진해서 월급 오르는 거 알지? 첫 월급 타면 내가 백화점 가서 진짜 비싼 루즈 사올게. 엄마 입술에 빨갛게 바르고 우리 꽃 구경 가자. 알았지? 그날 지은이의 얼굴은 그 어떤 꽃보다 예뻤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영영 지켜지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텔레비전 뉴스 속보가 영자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습니다. 속보입니다. 한국전자 부품 공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공장 내부에는 야간 작업을 하던 직원들이 고립되어 영자는 신발을 신을 정신도 없이 맨발로 뛰쳐나갔습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공장은 이미 시커먼 연기에 휩싸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매캐한 냄새와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뒤섞인 지옥 같은 곳에서 영자는 미친 사람처럼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지은아, 안 돼. 내 새끼 살려내. 그때 구급대원들에게 실려 나오던 한 청년이 영자를 보고 바닥을 기어와 오열했습니다. 29살의 청년 철수였습니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철수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니 죄송해요. 반장님이, 지은이 누나가 저 밀쳐내고 저 살리려다가 그만 안에 갇혔어요. 철수의 절규가 불타는 공장보다 더 뜨겁게 영자의 가슴을 태웠습니다. 며칠 뒤 잿더미 속에서 겨우 수습된 지은이의 유품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녹아내린 플라스틱 덩어리와 타다 낭은 월급 봉투뿐이었습니다. 그 플라스틱 덩어리는 지은이가 엄마에게 선물하려 했던 립스틱이었을 겁니다. 영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뜨거운 눈물이 베개를 흠뻑 적셨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지만 영자의 눈에는 꿈속의 붉은 불길이 여전히 아른거렸습니다. 영자는 덜덜 떨리는 손을 뻗어 머리맡에 임시로 쌓아둔 립스틱 박스들을 더듬거렸습니다. 매끈한 박스의 감촉이 손끝에 닿자 그제야 조금 안심이 되는 듯 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어둠 속에서 철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철수는 영자의 곁을 지키며 밤새 물수건을 갈아주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철수가 따뜻한 죽그릇을 들고 다가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드셔야 기운을 차리죠.
아까 피도 많이 쏟으셨잖아요. 철수가 영자를 부축해 앉히고 죽을 한 숟가락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영자는 힘없이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때 영자의 눈에 철수의 팔뚝에 남은 흉측한 화상 흉터가 들어왔습니다. 3년 전 그날의 화마가 남긴 잔인한 흔적이었습니다.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철수의 흉터를 쓰다듬었습니다. 거친 영자의 손길에 철수가 흠칫 몸을 떨었습니다. 철수야, 많이 아팠지. 철수는 고개를 숙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누나도 할머니 이러시는 거 안 바랄 거예요. 몸이 이렇게 망가지는데 제가 어떻게 그냥 보고만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영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불에 타서 얼굴도 못 알아봤어. 시꺼먼 숫덩이가 돼서 갔어. 갈 때라도 예쁘게 단장시켜줘야지. 우리 지은이 평생 일만 하느라 분칠 한번 못 해봤는데 가는 길이라도 곱게 해서 보내야 내 맘이 편해. 영자의 목소리에는 끊어질 듯한 아픔과 깊은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영자는 죽을 내려놓고 철수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철수야. 살아줘서 고맙고 도망 안 가고 늙은이 옆에 있어줘서 고맙다. 네가 내 아들이고 네가 내 지팡이야. 그 말에 철수도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덩치 큰 사내가 아이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죽었어야 했는데 누나 대신 제가 살아서 죄송해요. 철수는 3년 내내 가슴속에 품고 있던 죄책감을 토해냈습니다. 영자는 그런 철수를 가만히 안아주었습니다. 좁은 단칸방 안에서 살아남은 자와 남겨진 자는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그 시각 방문 밖에서는 쌀집 여자가 벽에 귀를 대고 이 소리를 엿듣고 있었습니다. 어머어머 대낮부터 무슨 곡소리야? 둘이 싸웠나? 헤어지나 봐? 쌀집 여자는 여전히 두 사람의 관계를 오해한 채 혀를 차며 돌아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낡은 쪽방 안에서 얼마나 숭고하고 슬픈 위로가 오고 가는지 말입니다. 한참 뒤 영자가 눈물을 닦고 비틀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퉁퉁 부은 눈이었지만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철수야 준비해라. 영자가 지팡이를 짚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내일 마지막 배달은 내가 직접 가야 해. 우리 지은이한테 엄마가 직접 갈 거야. 철수는 영자를 말리는 대신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영자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에는 어느새 어둠이 물러가고 희미하게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영자에게는 생애 가장 길고 슬픈 하지만 가장 아름다운 하루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 딸 지은이의 제삿날 새벽이 밝았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사방은 푸르스름한 어둠에 잠겨 있었고 새벽 공기는 살을 애는 듯 차가웠습니다. 영자는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억지로 몸을 일으키려는데 마치 물에 젖은 솜니부를 뒤집어 쓴 것처럼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뼈마디 하나하나가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었죠. 하지만 영자는 이를 악물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만큼은 아플 수도 쓰러질 수도 없었습니다. 30년 전 고사리 같은 손으로 엄마의 튼 손을 호호 불어주던 딸을 만나러 가는 날이니까요. 영자는 벽을 짚고 힘겹게 방문을 나섰습니다. 지팡이에 온몸에 체중을 싣고
달동네 비탈길을 내려가는 영자의 숨소리가 거칠게 꼴목을 울렸습니다. 첫 차인 마을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자 영자는 기사에게 눈인사를 건네고 힘겹게 버스에 올랐습니다. 텅 빈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지은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다 친구들 줄 선물도 잔뜩 챙겼어. 버스가 달동네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영자는 버스에서 내려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공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공터 한 구석, 낡은 컨테이너 앞에는 이미 부지런한 철수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영자를 보자마자 달려와 부축했습니다. 할머니, 몸도 안 좋으신데 뭐하러 나오셨어요? 제가 알아서 싣고 간다니까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철수의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 손으로 해야 해. 우리 지은이한테 가는 건데 엄마가 누워만 있으면 되겠니?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컨테이너 문을 열고 짐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수가 트럭 짐칸에 상자를 실으면 영자가 그 위에 비닐을 덮어 단단히 묶었습니다. 두 사람의 호흡은 척척 맞았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모자지간처럼 다정해 보였었죠. 트럭 짐칸이 거의 다 찰 때쯤이었습니다. 고요하던 새벽 공기를 찢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순식간에 공터 입구로 경찰차 2대가 들이닥쳤습니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어두운 공터를 어지럽게 비추었습니다. 영자와 철수가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굳어버린 사이 경찰차 뒷문이 열리고 익숙한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바로 백화점 매니저 미희였습니다. 미희는 잔뜩 흥분한 표정으로 경찰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저기에요. 제가 말했죠? 새벽에 물건 빼돌릴 거라고. 저 트럭 짐칸 좀 보세요. 미희의 손가락질에 경찰들이 우르르 철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당신을 노인 학대 및 재산 갈취 혐의로 체포합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건장한 경찰 2명이 철수의 팔을 뒤로 꺾고 바닥에 무릎 꿇렸습니다. 철가루가 날리는 흙바닥에 철수의 얼굴이 처박혔습니다. 철수는 반항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하다 소리칠 법도 한데 철수는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 거 맞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철수는 끝까지 영자를 보호하기 위해 거짓 자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영자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영자는 짚고 있던 지팡이를 내던지고 경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놈 안 돼. 내 아들 같은 놈이야. 이거 나. 우리 철수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영자가 경찰의 팔을 붙잡고 매달렸지만 70 노인의 힘으로는 건장한 경찰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경찰이 영자를 가볍게 밀쳐내자 영자는 힘없이 바닥으로 나뒹굴었습니다. 그때 사이렌 소리를 듣고 달동네 사람들이 하나둘 뛰어내려왔습니다. 슬리퍼 바람으로 달려온 쌀집 여자와 반장이 그 광경을 보고 입을 쩍 벌렸습니다. 아이고, 결국 사단이 났네, 났어. 내가 저놈 저럴 줄 알았다니까. 쌀집 여자가 혀를 끌끌 찼습니다. 미희가 영자에게 다가와 안타깝다는 듯 하지만 승리감에 도취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저놈이 지금까지 할머니 돈 다 뜯어갔잖아요. 제가 며칠 동안 미행하면서 다 봤어요. 할머니 때리고 협박하는 거 증거 영상도 있다고요. 미희는 자신이 정의의 사도라도 된 양당당했습니다. 영자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부들부들 떨며 일어났습니다. 영자의 눈에서 파란 불꽃이 튀었습니다.
영자는 미희의 멱살을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이 백화점 아가씨야. 영자의 쩌렁쩌렁한 고함에 주위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네가 신고했냐? 네 눈엔 늙은이가 다 바보 천치로 보이지? 앞뒤 분간도 못하고 돈이나 뜯기는 등신으로 보이지? 영자의 소나기 힘이 어찌나 센지 미희는 숨이 막혀 캑캑거렸습니다. 영자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핏대가 섰습니다.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우리 철수에 대해 뭘 안다고 함부로 짓거려. 내 새끼밥 한번 먹이겠다고 뼈 빠지게 일한 죄밖에 없는 놈한테. 영자는 울부짖으며 미희를 밀쳐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았었죠. 극도의 스트레스가 영자의 병든 몸을 강타했습니다. 갑자기 영자의 입에서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뿜어져 나왔습니다. 피는 미희의 하얀 블라우스와 바닥의 흙먼지 위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영자는 가슴을 부여잡고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할머니, 바닥에 제압당해 있던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이거나, 할머니 쓰러지셨잖아. 노란 말이야. 철수의 절규에 경찰들도 당황하여 슬그머니 힘을 풀었습니다. 철수는 수갑이 채워지려던 손을 뿌리치고 기어와 영자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 눈 좀 떠보세요. 할머니. 영자의 입가에는 선홍빛 피거품이 보글거렸고 의식은 까마득하게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미희는 피 묻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보며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경찰 중 한 명이 무전기에 대고 급하게 소리쳤습니다.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철수의 울음소리가 뒤섞여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황을 정리하려던 다른 경찰이 증거물을 확보하겠다며 활짝 열린 컨테이너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자, 훔친 물건들 확인 좀 하겠습니다. 도대체 뭘 얼마나 훔쳤길래. 경찰이 손전등을 비추며 컨테이너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말을 잇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이상한 낌새를 느낀 미희와 쌀집 여자, 그리고 구경하던 동네 사람들이 컨테이너 쪽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에는 미희가 예상했던 훔친 명품이나 작물 따위는 없었습니다. 대신 예쁘게 포장된 선물 박스 수백 개가 질서 정연하게 마치 탑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스 하나하나마다 정성스럽게 붙여진 라벨이 새벽빛을 받아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은이가 드립니다. 마이너스 미혼모 쉼터 귀하. 따뜻한 겨울 보내세요. 마이너스 여성 노숙인 센터. 예쁜 엄마들에게. 마이너스 한부모 가정 지원센터. 그것은 훔친 물건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소외받고 가난한 여성들을 위해 영자가 평생 모은 돈으로 준비한 선물들이었습니다. 박스 틈 사이로 붉은 립스틱 상자와 최고급 생리대, 따뜻한 내복들이 보였습니다. 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늙고 병든 노인에게 얼마나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지 그제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쌀집 여자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눈만 껌뻑거렸습니다. 어머, 저게 다 뭐야? 저 할매가 저걸 다 산 거야? 기부하려고? 바닥에 쓰러진 영자는 철수의 품에 안겨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피 묻은 입술이 달달 떨리며 무언가 말을 하려 했습니다. 철수야, 늦으면 안 되는데. 우리 지은이, 친구들 기다리는데. 영자의 그 작은 속삭임이 요란했던 사이렌 소리보다
더 크게 사람들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오해와 편견으로 얼룩졌던 새벽 공기가 영자의 숭고한 사랑 앞에서 숙연하게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규칙적인 기계음 소리만이 감도는 이곳은 병원 응급실 앞이었어요. 차가운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지나가는 의료진들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조금 전까지 영자에게 삿대질을 해대던 매니저 미희와 영자를 범죄자로 몰아갔던 경찰들은 굳게 닫힌 응급실 문만 바라보며 안절부절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잠시 후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고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미희와 경찰이 자석에 이끌리듯 의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의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환자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간경화 말기에 합병증까지 겹쳐서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이 고비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미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신고만 하지 않았어도 영자가 그렇게 피를 토하며 쓰러지지는 않았을 거라는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영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영자가 입고 있던 옷가지와 소지품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몸빼바지와 낡은 조끼 주머니를 뒤지던 경찰의 손이 영자의 허리춤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복대를 차고 계셨네. 경찰은 영자의 허리에 감겨있던 꼬질꼬질한 살색 복대를 조심스럽게 풀어냈습니다. 오랫동안 빨지 않아 누렇게 변색되고 땀 냄새가 배어있는 영락없는 시장통 할머니들의 낡은 복대였었죠. 경찰은 혹시 신분증이라도 있을까 싶어 복대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나온 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종이 뭉치와 겉표지가 다 닳아버린 은행 통장 하나였습니다. 경찰은 무심코 통장을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숨을 들이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다 얼마야? 0이 도대체 몇 개야? 경찰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과 미희가 무슨 일인가 싶어 통장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통장 잔액란에 찍힌 숫자를 본 순간 미희의 눈알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32억 5천만 원. 세 사람 사이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폐지를 줍고 남들이 버린 옷을 주워 입던 그 초라한 영자가 사실은 수십억 원을 가진 자산가였던 것입니다. 미희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통장과 영자가 누워있는 응급실 문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30억 자산가라고? 내가 지금 헛것을 보는 건가? 그때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풀려난 철수가 땀범벅이 된 채 병원 로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철수는 경찰의 손에 들린 통장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할머니, 바보 같은 우리 할머니, 결국 한 푼도 못 쓰고. 경찰이 철수를 일으켜 세우며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장철수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큰 돈이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훔친 거 아닙니까? 철수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붉어진 눈으로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듣는 사람의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3년 전 지은이 누나가 공장 불길 속에서 죽고 딱 일주일 뒤였어요. 할머니가 로또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미희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딸이 죽자마자 로또라니요.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할머니는 당첨금을 찾고 펑펑 우셨어요. 우리 지은이 살려내라고, 이 돈 필요 없으니 내 딸 살려내라고 은행 바닥을 치며 통곡하셨었죠.
딸 없는 세상에서 돈이 무슨 소용이냐며 이 돈은 더러운 종이 조각일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철수는 주먹으로 가슴을 쳤습니다. 할머니는 그 돈, 당신 몸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안 쓰셨어요.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한 옷 한 벌 안 사 입으셨다고요. 그러면서도 매일 새벽같이 폐지를 주우러 나가셨습니다. 몸을 혹사해야 딸 생각이 덜 난다고. 그렇게 모은 돈이랑 당첨금 이자까지 합쳐서 딸 같은 불쌍한 여자들 돕는데 다 쓰려고 하셨던 거예요. 철수의 말을 들은 미인은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영자를 도둑 취급하고 치매 노인이라 비웃었던 자신의 행동이 너무나 부끄럽고 참담했기 때문입니다. 미인은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천사 같은 분을 범죄자로 신고하다니. 그때였습니다. 병원 로비가 갑자기 시끌벅적해졌습니다. 뉴스를 보고 달려온 동네 사람들이었습니다. 슬리퍼 바람으로 달려온 쌀집 여자와 반장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습니다. 아니 그게 진짜야? 최 씨 할매가 30억 부자라는 게 진짜냐고? 쌀집 여자가 눈을 번뜩이며 물었습니다. 경찰이 고개를 끄덕이자 쌀집 여자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우리 할머니가 보통 분이 아니시라니까. 관상이 딱 귀부인 상이었어. 조금 전까지 영자에게 소금을 뿌리고 욕을 퍼붓던 그 입으로 쌀집 여자는 낯 뜨거운 아부를 쏟아냈습니다. 우리 회장님 어디 계셔? 내가 가서 간병이라도 해야겠네. 아이고 회장님. 돈 앞에서는 양심도 체면도 없이 변하는 사람들의 간사한 모습에 철수는 치가 떨리는 듯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 시각 응급실 안에서 기계음 소리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아. 산소 마스크를 쓴 영자가 희미하게 신음하며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하얀 천장이 보였습니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자신이 병원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기억해냈죠. 안 돼. 오늘 밥상. 영자는 거칠게 산소 마스크를 뜯어내며 침대에서 일어나려 몸부림쳤습니다. 링거 바늘이 빠져 피가 역류했지만 영자는 아픔조차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마침 응급실로 들어온 철수가 기겁하며 달려가 영자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누워 계셔야 해요. 영자는 앙상한 손으로 철수의 옷깃을 필사적으로 움켜쥐었습니다. 쉰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오늘 밥상 못 차려주면 우리 지은이 굶어. 1년에 딱 한 번 오는 날인데 애미가 돼서 따뜻한 밥 한 끼는 먹여보내야 할 거 아니냐. 비켜라. 나 집에 가야 한다.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도 딸의 제사상만을 걱정하는 영자의 절절한 모성애에 곁에 있던 간호사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철수는 울면서 영자를 진정시켰습니다. 제가 다 했어요. 할머니가 준비하신 선물들 쉼터에 다 보냈고요. 제사상도 제가 정성껏 차려놨어요. 지은이 누나 배부르게 먹고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진정하세요 할머니. 철수의 말에 그제야 영자의 몸에서 힘이 빠져나갔습니다. 영자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젖은 눈으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랬니? 우리 철수가 다 했니? 고맙다. 참말로 고맙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베개에 머리를 뉘었습니다. 그러다 문 쪽에서 쭈뼛거리고 서 있는 미희를 발견했습니다. 미희는 영자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영자가 힘겹게 손을 들어 미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백화점 아가씨. 미희가 화들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이리 좀 와봐. 미희는 죄인의 심정으로 발을 질질 끌며 영자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영자의 손을 잡으려다 감히 그럴 자격도 없다는 생각에 손을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미희가 울먹이며 사죄했습니다. 영자는 그런 미희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원망이나 분노가 담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통달한 듯 깊고 고요한 눈빛이었었죠. 영자가 떨리는 손으로 미희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영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울지 마라. 아가씨도 사는 게 팍팍해서 그랬겠지. 나도 안다. 돈이 원수지 사람이 원수겠냐. 영자의 뜻밖의 용서에 미희는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냈습니다. 영자는 거칠어진 미희의 손등을 엄지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힘겹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가씨 눈을 보면 알아. 독한 척하지만 속은 여린 거. 시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립스틱 하나 맘 편히 못 바르고 사는 거. 내가 다 안다. 미희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자신의 속사정을 이 노인이 다 꿰뚫어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영자는 희미하게 웃으며 철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철수야, 그 통장 아가씨한테 보여줘라. 철수가 망설이다가 낡은 통장을 미희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잔액 32억 5천만 원. 미희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그 숫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영자가 미희의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이 돈, 나는 이제 필요 없다. 하지만 너한테는, 그리고 우리 지은이 같은 불쌍한 여자들한테는 필요하겠지. 영자의 말은 단순히 돈을 주겠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못다한 꿈과 사랑을 미희에게 맡기겠다는 무언의 유언과도 같았었죠. 병실안은 영자의 거친 숨소리와 미희의 흐느낌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창밖에는 어느덧 해가 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들보다 더 찬란하고 슬픈 진실이 낡은 통장 속에 고스란히 담겨 빛나고 있었습니다. 병원 창밖으로 어스름하게 땅거미가 내려앉을 무렵이었습니다. 의료진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자는 기어코 병원복 위에 외투를 걸쳤습니다. 강경화 말기의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영자의 눈빛만은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일렁이고 있었죠. 영자는 철수의 부축을 받아 휠체어에 몸을 실었습니다. 휠체어 손잡이를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미희였습니다. 미희는 속죄하는 마음으로 영자의 발이 되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사람이 향한 곳은 서울 변두리에 있는 허름한 여성 노숙인 쉼터였습니다. 앰뷸런스를 타고 가는 대신 영자는 철수의 낡은 트럭 조수석에 앉아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시원한 밤바람이 영자의 땀 젖은 이마를 식혀주었죠. 쉼터에 도착하자 입구부터 훈훈한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강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 소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곳에는 오갈 데 없는 수십 명의 여성 노숙인들과 미혼모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녀들의 행색은 남루했지만 표정만큼은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죠. 강당 한쪽 벽면에는 영자가 보낸 선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최고급 한우 도시락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와 화려한 화장품 박스에서 풍기는 향긋한 내음이 퀴퀴했던 지하실 공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영자가 휠체어를 타고 들어서자 사람들은 홍해 갈라지듯 길을 터주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철수가 건네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앙상하게 마른 손가락 마디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영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밥은 맛있게 드셨는지요?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영자의 목소리는 가을 낙엽처럼 바스락거렸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묵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좌중이 숨을 죽이고 영자의 입만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쌓여있는 루즈랑 예쁜 속옷들 다 제 딸 지은이가 보내는 겁니다. 영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가 공장에서 밤낮으로 미싱 돌리느라 얼굴에 분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갔습니다. 꽃놀이 한번 못 가고 연애 한번 못 해보고 그렇게 갔어요. 영자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목이 메어 컥컥거렸습니다. 쉼터 여성들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녀들 역시 누군가의 딸이고 누군가의 엄마였기에 영자의 아픔이 남의 일 같지 않았던 것이었죠. 영자는 흐르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가 예뻐지고 싶은 게 죄가 아니지 않습니까? 돈 없다고, 집 없다고, 꼬질꼬질하게 살지 마세요. 거울도 보고, 입술도 바르고, 그렇게 사세요. 니들도 다 귀한 꽃입니다. 시들지 마세요. 영자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어붙어 있던 그녀들의 가슴을 녹이는 뜨거운 불씨가 되었습니다. 영자는 휠체어를 밀고 맨 앞줄에 앉아있는 한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칠순이 넘어 보이는 그 할머니는 평생 고생만 했는지 손이 거북이 등껍질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영자는 품에서 붉은 립스틱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어 그 붉은 기둥을 할머니의 메마른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영자의 손이 심하게 떨려 립스틱이 빗나갈 뻔했지만 영자는 온 정신을 집중해 할머니의 입술을 붉게 물들여 주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얼마나 고운가. 철수가 거울을 비춰주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본 할머니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핏기 하나 없던 입술이 붉게 피어나자 쭈글쭈글하던 얼굴 전체에 화사한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이게 나요? 새색시 같네. 할머니는 거울을 어루만지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어나서 루즈라는 거 내 손으로 처음 발라봐요. 평생 밥 굶지 않으려고만 살았지. 내가 여자인 것도 잊고 살았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가 영자의 손을 부여잡고 얼굴을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여성들도 하나둘씩 화장품 박스를 뜯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서 화장품 뚜껑 여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습니다. 서로의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발라주고 눈썹을 그려주며 까르르 웃는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칙칙했던 쉼터가 순식간에 알록달록한 꽃밭으로 변했습니다. 붉은 립스틱을 바른 그녀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가난과 절망의 그늘이 없었습니다. 그저 오늘 가장 예쁜 여자들만이 있을 뿐이었죠. 미인은 강당 구석 기둥 뒤에 숨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희의 뺨 위로 하염없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희는 지금껏 백화점에서 수많은 립스틱을 팔아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저 돈 많은 사모님들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오늘 영자가 선물한 이 립스틱 하나가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만드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팔던 건 물건이 아니었구나.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거였구나. 미희는 부끄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감정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휠체어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미희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박 매니저. 영자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미희를 불렀습니다. 미희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영자 앞에 무릎을 꿇어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영자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창백해져 있었지만 표정은 성자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왜 거기 숨어서 울고 있어? 이 좋은 날에. 영자가 거친 손으로 미희의 젖은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미희는 영자의 손길에 더 크게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너무 죄송해서 제가 감히 여기 있어도 되나 싶어서요. 영자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너도 사는 게 팍팍하지? 시어머니 병원비 대느라. 정작 네 입술에는 색깔 빠진 지 오래됐더라. 미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자의 깊은 눈동자가 미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제 사정까지 다 아셨어요? 눈 보면 알지. 너도 내 딸 같다. 지은이처럼. 아등바등 사는 게 안쓰러워서 그랬어. 독하게 구는 것도 다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 영자의 따뜻한 위로에 미희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둑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미희는 영자의 무릎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세상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가장의 무게와 삶의 고단함이 영자의 투박한 손길 아래서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자는 철수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철수가 품 안에서 그 낡은 통장을 다시 꺼내 미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32억 5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미희의 눈앞에서 아른거렸습니다. 이거 봐라. 돈은 나한테 있다. 영자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돈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미희에게 너는 혼자가 아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다는 든든한 믿음을 심어주기 위함이었죠. 이제 돈 걱정 너무 하지 마라. 네 시어머니 병원비,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자립하는 거 내가 다 해주고 갈 거니까 너는 이제 웃고만 살아라. 예쁘게 화장도 하고. 미희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에 가슴이 벅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영자의 손등에 입을 맞추며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어느덧 행사가 끝나고 영자는 쉼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영자의 뜨거운 몸을 식혀주었습니다. 영자는 휠체어에 깊숙이 몸을 기대고 까만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은아, 맞지? 엄마 잘했지? 영자가 밤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네 친구들 참 예쁘더라. 다들 웃으니까 꽃 같더라. 너도 거기서 보고 있지? 밤하늘의 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이며 영자에게 윙크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영자의 입가에 생애 처음으로 근심 걱정 없는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나 이제 졸리다. 영자의 고개가 스르르 옆으로 기울어졌습니다. 철수가 놀라서 영자의 어깨를 흔들었지만 영자는 깊은 잠에 빠진 듯 눈을 뜨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손에는 여전히 붉은 립스틱 하나가 쥐어져 있었고 그 붉은색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자의 사연이 전파를 탄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쉼터에서의 감동적인 밤이 지나고 아침 해가 뜨자 세상은 온통 영자의 이야기로 뒤덮였습니다. 폐지 줍는 할머니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을 털어 가난한 이웃들에게 립스틱과 희망을 선물했다는 뉴스는 메마른 사람들의 가슴에 큰 울림을 주었었죠. 사람들은 영자를 백화점 립스틱 천사라고 부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의 물결 뒤편에서는
또 다른 파도가 거세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로 백화점 VVIP라며 거들먹거리던 조 여사의 갑질 영상이 인터넷에 퍼진 것입니다. 영상 속에서 조 여사는 영자의 고기 상자를 발로 차고 돈 없는 노인이라며 입에 담지 못할 모욕을 퍼붓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분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조 여사의 신상이 털리고 그녀가 운영하는 회사 불매 운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백화점 앞에는 조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는 일인 시위까지 등장했었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조 여사는 하루아침에 쥐구멍을 찾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날 오후 영자가 입원해 있는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조 여사였습니다. 며칠 전에 그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도망자처럼 초라한 행색이었습니다. 조 여사는 영자의 침대 앞으로 다가와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합의 좀 해주세요. 네. 조 여사는 영자의 손을 잡으려다 곁에 서 있던 철수의 서슬 퍼런 눈빛에 놀라 손을 거두었습니다. 조 여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반성이라기보다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비겁한 공포에 가까웠습니다. 영자는 링거를 막고 있는 팔을 힘겹게 들어 올렸습니다. 산소호흡기의 의지에 간신히 숨을 쉬고 있었지만 영자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날카로웠습니다. 영자는 침대 옆 탁자에 놓인 붉은 립스틱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여는 손이 바들바들 떨렸었죠. 영자가 갈라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리 가까이 와라. 조 여사는 영자가 자신을 때리기라도 할까봐 움찔거렸지만 합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엉금엉금 기어서 영자의 얼굴 가까이로 다가갔습니다. 영자는 붉은 립스틱을 쥔 손을 조 여사의 얼굴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조 여사의 하얗게 분칠한 얼굴 위에 립스틱을 긋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조 여사의 입술을 넘어볼까지 그리고 눈가까지 붉은색을 마구 칠했습니다. 마치 서커스단의 우스꽝스러운 삐에로처럼 조 여사의 얼굴은 순식간에 붉은 낙서로 뒤덮였습니다. 조 여사는 굴욕감에 얼굴을 일그러뜨렸지만 감히 피하지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습니다. 껍데기만 비단으로 감으면 뭐하냐? 소갈맹이가 썩었는데. 영자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호통을 쳤습니다. 돈 많으면 뭐해? 마음이 거지인데. 네 얼굴에 덕지덕지 바른 화장품이 아깝다. 평생 그 얼굴, 그 마음 잊지 말고 살아라. 이게 내가 너한테 주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때였습니다. 병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기자들이 열린 문틈으로 이 광경을 포착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요란하게 터졌습니다. 조 여사의 붉게 칠해진 우스꽝스러운 얼굴이 적나라하게 찍혔습니다. 조 여사는 비명을 지르며 얼굴을 감싸 쥐고 병실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녀는 아마 평생 그 붉은 낙서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병실 안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영자는 모든 기력을 쏟아부은 듯 침대 위로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영자는 미희와 철수 그리고 공증을 위해 온 변호사를 침대 곁으로 불렀습니다. 자, 이제 내 마지막 숙제 좀 하자. 영자는 변호사를 향해 천천히 하지만 또렷하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전 재산 32억 5천만 원. 전액을 지은 여성재단 설립하는 데 써라. 영자의 시선이 미희에게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재단 이사장은 방 매니저 미희 네가 맡아라. 미희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한 눈으로 고개를 저었었죠. 할머니 말도 안 돼요. 저는 그럴 자격 없어요. 저는 그냥 속물일 뿐이에요. 저 같은 게 어떻게 그런 큰일을 해요. 영자는 힘없는 손을 뻗어 미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자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미희에게 전해지는 마음은 뜨거운 난로 같았습니다. 너니까 맡기는 거야. 돈이 무서운 줄도 알고 돈이 필요한 사람 마음도 아는 너니까 그 마음 변치 말고 우리 지은이 같은 애들 눈물 닦아주면서 살아라. 그게 네 속죄다. 영자의 단호한 믿음에 미희는 흐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거절할 수 없는 숭고한 명령이었습니다. 영자는 이번엔 철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철수는 이미 눈물범벅이 되어 영자의 발치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철수? 영자의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너한테는 대학 등록금이랑 유학비 남겨뒀다. 철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필요 없어요. 할머니, 저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냥 할머니랑 같이 살래요. 가지 마세요, 할머니. 영자는 철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다. 해야 한다. 지은이가 너 공부 잘한다고 얼마나 자랑했었는데 내 뒷바라지 하느라 그리고 죄책감 갖느라 네 청춘 다 바친 거 이제 그만해라. 영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가서 넓은 세상 가서 네가 하고 싶었던 공부 실컷 해라. 그리고 멋지게 살아라. 그게 나랑 지은이가 바라는 거다. 알겠지? 철수는 영자의 손등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3년 동안 가슴속에 품고 있던 무거운 짐을 영자가 따뜻하게 내려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정리하고 나가자 병실에는 영자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창밖에는 붉은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자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이라도 하듯 하늘이 온통 붉게 물들어 있었죠. 영자의 호흡이 점점 가빠졌습니다. 심전도 모니터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임종이 임박했습니다. 박 매니저. 영자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미희를 불렀습니다. 미희가 황급히 영자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댔습니다. 나갈 때 네가 화장 좀 해주라. 네. 미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영자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며 속삭였습니다. 우리 지은이 만나러 가는데 예쁘게 하고 가야지. 꼬질꼬질하게 가면 우리 딸이 못 알아보잖아. 제일 예쁘게, 제일 곱게. 미희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네 할머니. 제가 해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예쁘게. 우리 할머니 꽃처럼 만들어 드릴게요.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이크업 박스를 열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병실의 정막을 깼습니다. 미희는 파운데이션 퍼프를 집어들고 영자의 얼굴에 조심스럽게 가져갔습니다. 미희의 눈물방울이 영자의 주름진 뺨 위로 톡 하고 떨어졌습니다. 미희는 눈물과 파운데이션을 섞어 영자의 얼굴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검버섯이 핀 영자의 피부가 한 겹 한 겹 화사하게 피어났습니다. 영자는 눈을 감은 채 미희의 손길을 느꼈습니다. 마치 엄마의 손길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좋다. 참 좋다. 영자의 입가에 평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모든 고통과 짐을 내려놓은 사람만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표정이었습니다. 병실 안은 슬픔으로 가득 찼지만 동시에 숭고한 아름다움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빛이 영자의 얼굴을 비추자 영자는 마치 잠자는 숲속의 공주처럼
고운 얼굴로 마지막 여행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님이 떠나고 3일 뒤 서울의 한 장례식장 앞은 이른 아침인 오전 9시부터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보통 장례식장이라고 하면 검은 양복과 침통한 표정, 그리고 무거운 공기가 흐르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영자님의 빈소는 입구부터가 남달랐습니다. 빈소 안내판 옆에는 하얀 국화꽃 대신 붉은 장미꽃 바구니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문 복장 안내. 드레스 코드는 레드입니다. 붉은색 포인트 하나씩은 꼭 지참해 주세요. 사람들은 저마다 옷깃에 붉은색을 하나씩 품고 빈소로 들어섰습니다. 평소 영자님에게 도움을 받았던 쪽방촌 이웃들은 시장에서 산 빨간 목도리를 두르고 왔고 쉼터의 여성들은 가슴에 붉은색 리본을 달고 왔습니다. 심지어 쌀집 여자마저도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붉은색 스카프를 메고 나타났습니다. 백화점 직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검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나 행커치프는 모두 붉은색이었습니다. 검은 물결 속에 피어난 붉은 꽃송이들처럼 조문객들의 행렬은 슬프지만 더없이 화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영정사진 속의 영자님은 쭈글쭈글한 할머니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미희가 사진 복원 전문가에게 특별히 부탁해서 만든 30년 전 가장 젊고 고웠던 시절의 모습이었지요. 사진 속의 젊은 영자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여기 모인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입관식이 진행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염습실의 무거운 공기 속에서 미희는 떨리는 손으로 메이크업 박스를 열었습니다. 영자님의 마지막 가는 길, 세상에서 가장 예쁜 얼굴로 보내드리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미희는 차갑게 식은 영자님의 얼굴에 생기를 불어넣듯 정성스럽게 파운데이션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서가 되었습니다. 미희는 영자님이 그토록 아꼈던 딸 지은이가 사주고 싶어 했던 바로 그 S사 1호 레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뚜껑을 열자 매혹적인 붉은색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미희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져 영자님의 볼을 적셨습니다. 할머니, 약속대로 제일 예쁘게 해드릴게요. 지은이 만나면 자랑하셔야 해요. 미희는 숨을 멈추고 아주 조심스럽게 영자님의 굳게 닫힌 입술에 붉은색을 칠했습니다. 핏기 없던 입술이 붉게 물들자 영자님은 금방이라도 털고 일어나 호탕하게 웃으실 것만 같았습니다. 그 모습은 죽음이라기보다는 긴 소풍을 떠나기 위해 꽃단장을 한 새색시처럼 고왔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철수가 영자님 앞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덩치 큰 철수의 어깨가 사시나무 떨리듯 들썩였습니다. 철수는 영자님의 차가운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어머니, 지은이 누나랑 만나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거기서는 아프지 말고, 폐지 줍지 말고, 예쁜 것만 보고 사세요. 철수의 울음소리에 지켜보던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훔쳤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두 사람은 세상 그 어떤 모자보다도 끈끈하고 애틋했으니까요. 발인식이 끝나고 헌화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뜻밖의 말을 전했습니다. 고인의 뜻에 따라 헌화 대신 특별한 작별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고 오신 립스틱을 꺼내 주십시오. 장례식장에 모인 수백 명의 여성들이 주섬주섬 핸드백에서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브랜드도 다르고 색깔도 조금씩 달랐지만 모두 영자님이 선물해 주었거나 영자님을 생각하며 산 붉은 립스틱들이었습니다. 하나,
둘, 셋. 사회자의 구령에 맞춰 여성들이 일제히 립스틱 뚜껑을 열고 자신의 입술에 발랐습니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들이었지만 입술만큼은 붉고 당당하게 빛났습니다. 쉼터의 노숙인 할머니도 백화점 여직원도 어린 미혼모도 모두 같은 색깔의 입술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장이 아니었습니다. 영자님이 남기고 간 사랑과 용기, 그리고 여자로서 당당하게 살라는 유지를 이어받겠다는 엄숙한 다짐이었습니다. 장례식장은 울음바다가 아닌 붉은 꽃밭이 되었습니다. 슬픔이 아닌 찬란한 아름다움으로 승화된 이별식이었지요. 영자님은 그렇게 수백 개의 붉은 입술 자국을 배웅받으며 딸 지은이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다시 돌아와 화창한 봄이 되었고 백화점 1층 화장품 매장은 여전히 화려한 조명 아래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과는 공기가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가 매장에 들어와도 직원들은 더 이상 코를 막거나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자를 권하고 따뜻한 차를 대접하며 친절하게 화장을 고쳐주었지요. 어머니, 이 색깔 참 잘 어울리세요. 얼굴이 확 피시네요. 직원의 상냥한 말에 할머니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세련된 정장 차림의 미희였습니다. 이제는 매니저가 아니라 지은 여성재단의 이사장이 된 미희는 옛 일터인 매장에 들러 그 훈훈한 광경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희의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졌습니다. 영자님이 남긴 씨앗이 이렇게나 아름다운 꽃을 피웠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미희의 시선이 백화점 회전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는 회전문 사이로 두 여자의 뒷모습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한 명은 곱게 차려입은 영자님이었고 그 옆에 팔짱을 끼고 있는 젊은 여자는 바로 딸 지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서로를 마주보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모녀처럼 말이지요. 어머 엄마, 이거 봐. 진짜 잘 어울린다. 지은아, 엄마 예쁘냐? 환청처럼 두 사람의 행복한 대화 소리가 미희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미희는 그것이 자신의 상상인 줄 알면서도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자님과 지은 씨가 저 빛 너머 세상에서는 부디 저렇게 행복하기를 미희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빌었습니다. 미희는 핸드백에서 붉은 립스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보며 입술에 정성스럽게 발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미희의 얼굴은 1년 전에 지치고 찌든 표정이 아니라 희망에 찬 당당한 여성의 얼굴이었습니다. 미희가 붉은 입술로 활짝 웃으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참 날씨 좋다. 꽃 구경 가기 딱 좋은 날이네. 미희는 경쾌한 구두 소리를 내며 회전문을 나섰습니다. 쏟아지는 봄 햇살 아래 미희의 붉은 입술이 영자님의 유산처럼 반짝였습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을 늘 응원합니다. 달빛 같은 이야기였습니다.